모든 차별과 멸시를 이겨내고 훌륭한 위인으로 거듭한 장군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오셀로. 그는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극심한 차별을 이겨내고 스스로 자수성가한 장군입니다. 근데 그 오셀로가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바로 데스데모나. 데스데모나는 흑인이었던 무어인 오셀로를 편견 없이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매우 정숙하고 진실한 여자였습니다. 둘은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둘이 몰래 결혼을 해버립니다. 결국 데스데모나의 아버지 브로벤쇼는 무어인하고 결혼한 딸과의 인연을 끊게 되죠. 오셀로 장군, 앞으로 내 딸을 잘 지켜보게. 아비를 속인 년이 남편인들 못 속이겠는가? 시작은 순탄치 않았지만 명예와 사랑을 모두 차지하게 된 오셀로. 근데 이 오셀로를 마음 깊이 증오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아고. 이아고는 자신의 자리나 다름없었던 부관의 자리를 캐시오에게 넘겨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셀로를 굉장히 증오하고 싫어했습니다. 캐시오 녀석이 오셀로의 부관이 되다니. 에잇! 자격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내가 우위에 있는 게 마땅한데 말이야. 그래, 캐시오를 이용하자. 그 녀석은 술에 약하니까 술을 먹여서 사고를 치게 해야지. 그리고 이아고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술이 약한 캐시오에게 술을 권하면서 캐시오를 꿰어냅니다. 부관님, 한 잔만 하시죠. 아유, 안 돼. 나는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얼떨떨해. 나 이제는 안 돼. 나는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이게... 부관님, 한 잔만 더 하시죠. 안 돼. 한 잔만 더 먹어도 나는 이게... 부관님. 야, 한 잔만 더 먹자. 이렇게 결국 캐시오는 고주망태가 됩니다. 술에 취한 캐시오는 부관이라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다가 결국 중상을 입히는 가해자가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오셀로. 캐시오, 야경 초소에서 이러한 사고를 내다니. 자넨 자격이 없어! 자넬 엄중히 벌로 다스려야겠네. 꺼져! 이럴 수가. 난 명예를 잃어버렸어. 난 끝이야. 내가 술 못 먹는다고 했잖아. 이아고는 절망에 빠진 캐시오에게 이렇게 된 이상 오셀로의 부인인 데스데모나에게 가서 간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캐시오가 데스데모나에게 부탁을 하면 그 순진한 데스데모나는 오셀로를 붙잡고 캐시오를 복직시켜달라고 사정하겠지. 그래, 이걸 이용하자. 오셀로에게 그 둘이 뭔가 수상하다고 보고하면서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야. 공기처럼 가벼운 것도 질투하는 사람에겐 성경만큼 강력한 확증이 되는 셈이지. 이렇게 이아고는 오셀로에게 의심이라는 독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장군님, 혹시 캐시오와 부인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했었던가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뭐가 생각나서요. 장군님, 제가 장군님을 존경하는 거 아시죠? 저는 마이클 캐시오는 정직한 분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놈들은 죄송합니다. 하여간 마이클 캐시오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부인도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이아고는 부인과 캐시오가 수상하다며 주시해야 된다고 슬쩍 흘립니다.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죠. 그리고 오셀로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의심과 질투가 서서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오셀로는 고민합니다. 나의 피부색 때문인가? 나의 나이 때문인가? 투박하고 거친 나의 성격 때문일까? 그는 괴로움에 빠집니다. 장군님, 이렇게나 괴로워하시니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캐시오가 자면서 아름다운 데스데모나, 우리의 사랑을 무오놈한테 들키지 맙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님이 부인에게 선물했던 딸기무늬 손수건을 캐시오가 쓰고 있던데요.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된 오셀로는 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의심과 질투가 더욱더 커져가고 마침내 자신이 부인에게 선물해준 손수건으로 캐시오가 땀을 닦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저 손수건, 내가 부인에게 선물했던 손수건이 틀림없다. 이러한 증거로 인해 오셀로는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인인 데스데모나를 죽이게 되죠. 정숙하고 한결같았던 데스데모나는 죽어가면서도 오셀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계략을 밝히고 진실을 전하는 이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에밀리아! 에밀리아는 데스데모나의 하녀이자 이아고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은 자신이 이아고에 준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은 이아고의 거짓말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오셀로에게 폭로합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이아고는 끝내 자신의 아내인 에밀리아를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이아고는 결국 붙잡히고 오셀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죽였다는 자괴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을 선택해 죽게 됩니다. 사실 이 오셀로는 제가 알기로는 셰익스피어 모든 작품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완벽한 사람이 굉장히 완벽한 여자죠. 한결같고 순수하고 죽기 직전까지도 오셀로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는데 이아고의 간언을 듣고 이제 그 사랑을 이제 배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간언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했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셀로 같은 경우는 흑인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셀로의 이야기는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열등감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 저는 이렇게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보통 인간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처음에 굉장히 바보 같았다고 느껴졌던 그 인물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했다가도 아, 이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흔들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나한테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대학교 갓 졸업했을 때 오디션을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저한테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트라우마가 약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잘 안 풀리거나 이런 코멘트가를 들을 때 그때 불안감이 갑자기 엄습해요, 저를. 그래서 저한테 이것들이 계속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때도 그랬어요. 20살 때 재수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게 뭐라고. 근데 이것들이 계속 저 안에 계속 있더라고요. 트라우마처럼. 하나의 열등감인 거죠. 저 현역이라서 그런 거는 사실 생각은 못 해봤던 거. 연기 잘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네. 그냥 뭔가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용진 씨께서 피부색에 관해서 얘기를 해서 뭐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오셀로를 새롭게 읽으면서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보였던 게 예전에 읽었어서 무어인이라는 걸 그냥 어떤 단순히 흑인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흑인뿐만 아니라 뭐 난민 문제도 지금 되게 부각이 됐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이런 것도 되게 문제가 됐잖아요. 최근에 사실 본 영화가 나의 사랑 그리스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 영화 한번 봐보세요. 되게 좋은 게 이게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첫 번째 얘기가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를 약간 모티브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리스에 사는 여성이 그 시리아에서 온 난민하고 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특히 그의 아버지가 그 시리아에 넘어온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의 정부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 사랑을 굉장히 반대해요. 둘은 진짜로 사랑하고 있지만 그 남자가 단순히 시리아에서 온 난민이라고 해서 그 사랑을 부정하고 그 딸을 비난하고 믿지 않거든요. 축하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오델로의 상황도 좀 그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오델로가 만약에 무어인이 아니라 그 브로맨쇼 아버지가 정말 축하해줄 수 있던 어떤 귀족집의 자제고 그런 같은 민족의 어떤 남자였다면 과연 오델로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을까? 용진 씨도 그 요약했을 때 그런 대사를 썼잖아요. 그쵸. 내 딸을 속인
여자 아이니 자네도 조심하게라고 말을 하잖아요. 정말 네, 네, 엄청난 복선을 까는 대상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새롭게 들으면서 그 말이 굉장히 크게 오더라고요. 과연 나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과연 그런 다른 인종, 다른 문화 간의 사랑을 과연 온전하게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사회인가? 그렇다면 용진 씨나 나는 과연 그거를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저한테는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정보를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리인지 그거를 계속 찾아가는 그거를 볼 줄 아는 그 능력을 계속 키우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보이는 거 이면에 있는 그 무엇들. 맞아요. 네. 도대체 이하고가 오델로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길래 저렇게 이하고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면은 사실 성립이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이코패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사랑도 할 줄 아는 사람일 거고 어떤 선한 모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인종 간의 어떤 말 그대로 열등감 혹은 우월감 때문에 물론 이 내용상 안에서는 캐시오의 질투라고 돼 있지만 그게 흑인이기 때문에 혹은 나와 다른 인종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흑인이라는 것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하고가 더 기분 나쁘고 더 뭔가 악한 마음을 갖게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셀로는 그냥 흑인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엄청난 흑인이에요. 그때 네. 당시. 어떤 가장 그 칭송받던 흑인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보면은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혹은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존재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내가 지배를 받고 그거에 무시를 당하니까 더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충분히 그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섹스피어의 오델로였고요. 다음은 저희의 마지막 작품이죠. 한여름밤의 꿈. 네, 한여름밤의 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상 연극남자 이승원이었습니다. 연극남자 조용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